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요즘 한창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이제 글을 또 쓰시는 걸 봤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랄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본인들이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어떤 집중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도한 과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 가는 것도 그에 수반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표를 하나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난 작년 6월 달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인데요. 2003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가 25년도에 12억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 오른 거죠. 보시면은 각 정권별로 이렇게 급등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평가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저희 어떤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어떤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의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 아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죠. 요 내용 보면은 그런 기대가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내리시죠. 보시면은 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정부가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당연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 있어서 역대 기간 중에 가장 가파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기간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지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세 가격이 문재인 정권 말기와 지금 25년 말까지의 변동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동폭.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시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전세 가격의 변동폭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총리가 되니까 거의 매일 물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표를 계속 갖다 줘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6.3%가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의 변동은 124만 원에서 147만 원, 18.9%가 올랐습니다. 많은 우리 서민들께서 전세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월세, 전세, 매매 모두가 정부에서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에 걸친 것을 매매, 전세, 월세 다 해서 하나를 원인을 이 정부에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정부 이전에부터 누적된 상황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지표의 변동은 생각하신 거,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이게 그러나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들 통계를 가지고 그러나 말씀드리는 그것을 겁니다. 그렇게 뭐 낙관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 한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네, 정책의 일관성 예. 측면에서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다. 12월 달에 하신 말씀은 야 이거 구조적이라 도저히 못해. 또 1월 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개국 정비보다도 더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우는 좀 다른데, 가령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했던 저 책임자 중에 그린스펀 같은 분이 그때 말로 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어떤 안정화라는 기조에서 일정하게 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작동이 덜 된다고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과세 유예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는 계속 매년 바뀌어 왔는데 그 또한 일관되게 하겠다는 그 또한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들어보십시오. 말도 네. 듣고 있습니다. 그 또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180도 변경된 데는 그 배경이 뭘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총리께서는 아마 자주 접하실 거니까 그 발언 내용이, 그 의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이 180도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180도 제가 변경, 조금 전에 귀한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잖아요. 잘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일관된 원칙의 기조 위에 강조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더 잘 알고 계시는 저기 누구시죠? 우리 국토부 장관님 나와주시죠.